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시진핑 해군 굴기 결국 대실패로 끝났다. 중국의 꿍꿍이 들통나자 한국이 더 이상 참지 않는 상황. 최근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96년에 설립된 헝다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에버그란데 그룹의 부동산 회사인 헝다는 28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2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넘어 전기차, 보험, 관광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중국 당국의 부채 단속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시진핑은 내수 기반의 자생적인 경제 성장을 꾀하면서 부채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언제는 빚내서 사업하라고 판 깔아주더니 이제 와서 은행 대출을 모두 막은 것이죠. 오락가락 시진핑 치매 현상에 헝다는 현재 회사채와 금융사 대출 등 약 355조 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중노스 시진핑의 핑거스냅에 중국인 절반이 돈을 잃게 생겼으니 시진핑이 엑스맨이라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농담도 들립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놓인 헝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지난 발표에서 중국 정부가 헝다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시진핑의 신나는 칼부림에 중국 빅테크, 사교육, 부동산 등 거의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유독 규제하지 않는 분야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이죠. 중국 조선사들은 오히려 지금 정부 당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대대적인 수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은행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선가의 60%에 대해 금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양 플랜트는 건조 비용의 80%까지 지원하죠. 중국 수출입은행은 중국 내 건조 비중이 50%가 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선수금 대출을 해주고 중국 내 건조 비중이 15% 이상일 경우 연지급 방식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일하게 LNG선 건조가 가능한 후동 중화조선소가 최근 카타르 1차 발주 물량 16척을 따낸 것도 중국 정부와 은행이 외국 선주를 상대로 신용보증과 성가 절반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든든한 뒷배를 서주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이 중국 저장성 림보조선소를 철수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이 일제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내는 것 또한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중국 언론들은 연일 삼성중공업 철수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사태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며 무책임스런 철수 과정에서 조선소 노동자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이별로 평가됐던 2019년 삼성전자 철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즉 중국이 자국 스마트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이 아름다운 이별로 포장되었던 것이죠.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근무연수당 1개월치 임금과 이와 별도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령 4년 근무자의 경우 4개월치 월급과 추가로 월급여의 3배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철수 때와 동일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19년과 상황은 같은데 반응이 다른 것은 시진핑이 조선산업에 유독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군사 전략인 대항해군 군사굴기와 맞닿아 있는데요. 중국군 전면적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입니다. 국방비의 80% 이상을 해군에 주력하며 해양 강국을 이루겠다는 중국 최고 지도부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간된 미 국방정보국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가 중국 해군력과 해양 전력을 강조한 것은 이미 놀라운 일이 아니죠. 2021년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 이상으로 미국의 293척을 넘어섰습니다. 양으로는 세계 최고죠. 세계 1위 해군력의 미국은 초도함 건조 후 두 번째 함을 건조하기까지 2년간 시차를 둡니다. 2년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술적인 결함 등을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갭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죠. 중국이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군함을 복사기 마냥 찍어내고 있는 것이 중국 조선산업의 붕괴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너가 건조된 지 2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선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자 외국 클라이언트들은 중국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장난 후의 일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중국에서 파견된 수리공들이 몇 달을 들여다보고도 수리를 못한 데다 수리비가 새 화물선 건조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조선업계는 부족한 기술력에 납기 일정을 2년 넘게 연장하는 추태를 벌였고 이에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즉 시진핑은 다 죽어가는 조선 산업도 살리고 해군 굴기도 이뤄내자는 윈윈 전략으로 조선소를 굴려 군함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리야 보나마나 하겠지만 그럼에도 중국 해군의 인해 전술은 한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시로 군함을 한국 영해로 보내며 노골적으로 한국의 서해를 내외화하려는 서해 공정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 이어도, 칠광구 등 한국 땅을 중국 땅으로 삼기 위해 눈독 들이고 있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만큼이나 중국이 군침을 흘리는 경렬비열도는 2014년 조선족을 앞세운 중국 자본에 의해 20억 원에 팔려나갈 뻔했습니다. 그해 국토교통부가 섬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가까스로 거래를 막았죠. 중국 자본이 섬을 사들인 뒤 어장권 등 어업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장 매입한 섬을 중국인들이 사는 유인도로 만들어 점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해양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도 역시 중국이 침 흘리고 있는 곳인데요.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암초로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2003년에 완공하여 장기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정신나간 짓거리도 일삼았죠. 매년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또 한 곳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칠광구 석유가스전입니다. 이곳은 제주해군 일대에 설정된 자원탐사구역으로 이 광구에는 치산성이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매장량은 72억 톤, 약 5,87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의 10배,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배의 석유 매장량이죠. 중국은 이미 칠광구 서쪽에 16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인데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순시선, 경비함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 앞바다로 설정한 서해 공정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이 있는데요. 동경 124도 선을 한중 해양 경계선으로 설정할 경우 서해의 70% 이상이 모두 중국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정의했죠. 답이 없다. 노답인 중국놈들이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중 하나라도 소유하게 될 경우 남중국해 못지않은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해양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도 없는 자식들은 매가 약입니다.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요.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이 수반되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는 참교육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에게 한방 제대로 먹이며 참교육을 시전했는데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10개월 만에 방한하며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여러 외교 안보 사안을 두고 대화를 이어간 그날, 이례적으로 한국은 다수의 신형 무기를 공개하며 왕이 부장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개된 무기들 모두 중공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동북아 게임 체인저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들 대부분 왕이 외교부장이 넉넉고 있다 크게 한방 맞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SLBM, 초음속 미사일, 현무사 탄도 미사일, KF-2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우주발사체 고체 추진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와의 만남 직후 국방과학연구소 충남안흥시험장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했는데요.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400km를 비행해 서남해상의 목표물을 마치면서 세계 7번째 SLBM 개발 성공을 알렸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한국의 잠수함이 이제 최고의 게임 체인저 SLBM까지 갖추게 되어 중국의 서해 야욕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현재 탐색 개발 단계에 있는 KF-21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날 발사에 성공해 날개를 펼치고 목표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비행해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군은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출 수 있도록 개발을 늦추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속의 3배인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발 성공을 알렸는데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빨라 요격이 어렵고 저공으로 비행하며 레이더로도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상의 적군함을 공격하는 지대한 미사일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항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영해에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두 척의 고물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운용하며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나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전단조차 꾸리지 못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합니다. 세계 최초 쇼윈도형 항공모함인 랴오닝, 산둥은 그저 도산안창호 잠수함 어뢰 한 방으로 정리됩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의 탄두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국방부는 현무4가 외기권까지 올라간 뒤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다며 이 미사일은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LBM에 탑재되는 현무4-4의 개발 성공과 맞물려 이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으니 중국과 일본이 난리가 난 상황이죠. 왕이가 한국에 온 날 중국을 잡는 첨단 무기들을 공개한 것은 그야말로 통쾌했습니다. 매 맞을 놈을 불러서 어떤 매로 맞을지 보여주는 것처럼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도 없으니까요.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경렬 비열도 울릉도를 군사기지화하여 영해 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는 최근 군사기지로 변신 중에 있는데요. 완공되면 불침항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장의 독도 출동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군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로서의 변모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세계에 공개하며 주변국의 위협에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선 대한민국, 중국과 일본은 서로 너네 좆됐다며 눈치 싸움에 들어갔는데요. 네티즌들은 너네 둘 다 좆됐다며 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SLBM 발사 성공했다. 축하해. 북한이나 일본용 맞지? 북한이나 일본용인 거 맞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